저는 이번에 스터디 파티 참여하게 된 이호재라고 하고요. 현재 저는 대학원생 신분으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스터디 준비해온 주제는 어, 인, CS285 강의 Introduction to Reinforcement Learning이고요. 제 발표에서 뭐 보충할 점이나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발표 도중에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거는 강화학습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할 텐데 우선 용어 정리와 노테이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옵저베이션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옵저베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액션을 하는 폴리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폴리시를 기반으로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이제 루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ST나 OT, AT, 그리고 파이세타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학습에서 자주 쓰이는 노테이션이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수식을 작성하거나 이제 식을 전개할 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마르코프 프로퍼티 관점에서 보면은 observation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파이세타라는 폴리시와 함께 액션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스테이트들과 액션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 간의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트랜지션 프로퍼티에 의해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마르코프 프로퍼티 중 성질 중 하나는 이제 이 ST 플러스 1이란 거는 이제 ST에 의해서만 이제 인과관계가 작동해서 동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ST-1에서와는 독립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스터디 때 저희가 이미테이션 러닝의 관점에서 루인스포스먼트를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데이터에 의해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쌓이고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그 환경에서 라벨링 돼 있는 것과 함께 이제 학습을 해서 슈퍼바이저 러닝 관점으로 저희가 이 이미테이션 러닝을 활용했었었는데 이제 루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이제 익스퍼트 데이터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필요가 없어진 이유는 이제 리워드라는 개념이 발생을 한 건데 이 리워드라는 거는 하나의 스칼라 값을 현재 가지면서 어 만약에 이 액션이 좋다라고 하면은 높은 리워드 값을 갖는 거고 이제 안 좋다고 하면은 이제 낮은 리워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라는 것은 어떠한 여기서 강화학습을 할 때는 이 리워드 값을 이제 누적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일련의 예시로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낮은 리워드를 갖고 이렇게 잘 길을 간다고 하면은 높은 리워드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의를 현재 스테이트 그리고 액션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리워드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와 함께 강화 학습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코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을 하면은 우선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이란 거는 이 스테이트와 트랜지션 오퍼레이터 단 이 두 개만의 관계로만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스테이트는 디스크리트 해도 되고 컨티뉴어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션 오퍼레이터는 이제 스테이트 T와 스테이트 T 플러스 1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ST가 ST 플러스 1이 될 확률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ST라는 것이 이제 I라는 벡터를 가지게 되면은 어, I라는 벡터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설명 다시 할게요. 이 트랜지션 오퍼레이터는 이 ST가 이제 어떤 10개의
벡터 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st 플러스 1도 어떤 10개의 값을 가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10 바이 10 형태의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거는 이 노테이션과 같이 ut 플러스 1은 이 t 곱하기 뮤 t 형제 상태와 관계를 지어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ST를 기반으로 다음 상태로 갈 확률을 트랜지션 오퍼레이터로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아까 전에는 제가 설명드린 마르코프 체인이었고 그 다음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인데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추가된 개념은 어, 역시 액션 스페이스하고 여기 R 리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테이트 스페이스와 트랜지션 오퍼레이터는 설명이 되었고 이 액션 스페이스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스테이트와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스한 이 두 가지 다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그냥 그 기존의 스테이트의 트랜지션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여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는 액션이란 과정이 추가되어서 해당 이 액션 텀도 영향을 미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리워드라는 개념도 있다고 했었는데 이 리워드는 이 스테이트와 이 액션을 기반으로 리워드를 생산을 해서 이 개념도 함께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partially observed Markov decision process가 있는데요. 이전과 다른 거는 앞에 partially observed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partially observed라고 하는 거는 이 텀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추가가 된 거는 여기는 이제 입실론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observation 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텀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냐고 하면은 어, 여기 처음에는 아까 스테이트끼리 상태를 나타냈었는데 이 스테이트에 기반을 하여서 이미션 프로퍼티가 이제 개입을 하고 이제 그 스테이트로부터 이제 옵저베이션이 가능한 이제 확률을 값을 계산하고 그걸 기반으로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옵저베이션 fully observed가 아니라 partially observed 한 거를 이제 해당 내용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S1을 기반으로 이 옵저베이션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 학습의 목표라고 하면은 이 스테이트들을 기반으로 액션을 하는데 그런 액션들은 어떠한 일련의 정책을 따르고 이제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되는 거를 이제 강화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새로운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이렇게 스테이트와 액션이 어떤 처음 이니셜 스테이트부터 이제 종료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P 세타 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테이트와 액션들이 모인 일련의 트래젝토리가 모아진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기 수식대로 어, 이니셜 스테이트부터 이게 종료될 때까지고 이 앞에 있는 PSE는 S1은 처음 스테이트의 확률이라서 이 수식을 징계를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 강화학습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세타 스타를 찾는 것인데 이 세타 스타는 어떤 것에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계속 시퀀스가 반복되면서 리워드의 합들이 합들이 이제 맥시마이즈 되는 이 세타를 찾는 것이 저희 강화 학습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마르코프 체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은 그래프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고 여기 강의에서 어그멘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 용어를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저는 액션과 스테이트를 하나에 묶어서 강화학습
이 마르코프 체인처럼 활용을 하는 것을 어그멘티드 스테이트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좀 이따 이 용어에 대해서 혹시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은 설명을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들인 것처럼 이 스테이트와 액션이 이제 한꺼번에 뭉쳐 있는 것을 이제 어그멘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일련의 폴리시를 거쳐서 그다음 스테이트와 액션을 하고, 또 그다음 스테이트 액션을 하는 것을 이제 아래와 같은 수식과 함께 나타내질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강화학습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하고 있는 태스크가 유한한 호리존에 있는 케이스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한한 호라이즌에서는 저희는 계속 일련의 리워드가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 합들이 이제 맥스가 되는 이 세타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을 다시 한번 풀어서 전개를 하면은 이 스테이트 액션 마지널 개념과 함께 다시 한번 풀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익스펙테이션하고 이 시그마 텀이 이제 뒤바뀌어서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바꿔서 전개함으로써 이제 인피니트 호라이즌에서 좀 더 수식을 편하게 전개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활용을 하였고, 어 그래서 이 마르코프 체인을 이제 다시 보면은 어그멘티드 스페이스와 함께 마르코프 이 체인 된 점은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트랜지션 텀과 이 폴리시가 둘을 곱해서 이제 해당 과정이 풀어진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인피니트 호라이즌 케이스인데, 이제 인피니트 케이스에서는 이제 피니트 케이스와는 다르게 이제 크게 다른 점은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은 오브젝티브가 이제 발산을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를 넣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강의에서는 더 깊게 말하지 않는데 이제 추후에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리워드 누적을 이제 시간과 함께 나누면은 이거에 수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별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살펴보면은 이 PSTAT가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있을 수 있냐, 이제 발생하지 않고 이 뮤라는 텀과 함께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이제 의문으로 삼았었는데, 이 말은 즉슨 이제 현재 스테이트하고 그다음 스테이트를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고 하면은 이제 스테이셔너리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뮤라는 게 이제 t의 아이겐 벡터를 이제 아이겐 밸류 1과 언제나 가지는 값으로 이러한 값을 가져야지만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이제 계속 트랜지션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스테이트는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경우를 봤었었는데, 첫 번째는 인피니티 호라이즌 케이스를 봤었고, 두 번째는 피니티 호라이즌 케이스를 봤었는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약간의 수식은 약간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강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강화 학습 같은 경우는 이 언제나 리워드가 누적되는 익스펙테이션을 옵티마이즈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과 함께 설명을 추가를 해줬었는데, 이제 리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을 잘 따라가면은 이제 플러스 1점이고, 이제 길을 바깥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1점인데, 이렇게 리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디스크리트해서 스무스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폴리시는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기 때문에 컨티뉴어스하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도 이 세타에 대해서 스무스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강화학습이란 거는 이 스무스한 익스펙테이션을 옵티마이즈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설명한 거에서 궁금한 점이나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을까요? 별도로 말씀이 없으시다면 계속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없는 것 같으니까 우선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은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제 전형적으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나타낼 때 이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도식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 박스, 초록색 박스, 파란색 박스가 있는데 각각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run the policy라고 계속 액션을 취하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계속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초록색 박스에서는 어 이 모델 베이스드 RL에서는 그 모델의 다이나믹스 같은 거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밸류 펑션 같은 거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현재 액션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현재 액션에 대해서 어떤 리워드가 나오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추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박스를 기반으로 어떠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이제 폴리시를 폴리시를 증대시켜서 이제 강화 학습이 잘 돌아가게 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어떠한 길들이 세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이 길들을 우리가 각 스텝마다 리워드가 있고 그 리워드들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누적을 시켜본 거를 이제 j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길을 가봤었는데 이런 코스트 펑션이 가장 낮은 곳이 이 초록색으로 체크된 곳이더라.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폴리시는 이 초록색 길대로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를 폴리시를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코스트 펑션을 기반으로 그레디언트 한 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이제 최적의 폴리시를 찾게 되는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백프로포게이션과 함께도 예시를 들어줬었는데 어, 이 초록색 박스 과정이 어떤 ST와 AT에 의해서 ST 플러스 1을 이제 추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뉴럴넷에 의해서 추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F 파일을 이 초록색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 F 세타와 리워드를 통해서 다시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이 ST라는 것을 폴리시에 넣었을 때 최적의 동작은 이제 AT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백프로포게이션과 함께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학습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런 세 가지 과정에서 어떤 것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높냐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상황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 샘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환경에서 리얼타임으로 한다고 하면은 되게 상당히 코스트가 높지만 시뮬레이터에서는 어, 리얼타임으로 10,000배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더 칩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초록색 박스 같은 경우에서도 단순히 리워드의 합 같은 경우로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코스트가 적은데 이런 뉴럴 넷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에 비해서 익스펜시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밑에는 코스트 펑션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떤 뉴럴 넷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설명 들었는데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그냥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밸류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펑션은 쉽게 생각을 해서 이니셜 스테이트부터 이제 종료할 때까지 리워드의 합세 익스펙테이션을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찌됐건 이 식을 이제 전개하게 되면은
리커시브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스테이트 1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2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고, 이 액션도 액션 1, 액션 2에 대해서 계속 재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텀이 너무 길어서 좀 더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고자 이 Q라는 함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Q라는 함수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이제 가지고 와서 재기적으로 있는 부분을 이제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Q라는 함수와 함께 해당 수식을 좀 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어, 어떤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1이 어떤 A1이라는 액션을 했을 때 이제 가장 크게 익스펙테이션이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경우에는 언제나 그 행동만을 취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는 어 파이 세타 A1 바이 S 이 파이 세타를 되게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액션이 가장 큰 익스펙테이션 값을 가진지 아니까 그 방향으로만 가면 돼서 이 폴리시를 되게 쉽게 생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Q 펑션이란 거는 ST와 AT가 주어졌을 때 이 리워드 합들의 익스펙테이션을 이제 Q 펑션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밸류 펑션이라는 개념인데 이 밸류 펑션이란 거는 위의 수식과 다르게 어떠한 스테이트 관점에서 이제 액션을 하기 전이죠. 그 액션을 하기 전 그 스테이트 관점으로 봤을 때 어, 익스펙테이션 값을 이제 밸류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 펑션과 밸류 펑션의 차이점은 이제 이 액션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Q 펑션과 밸류 펑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두 가지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폴리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고 하면은 어, 우리가 q파이 s, a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 값이 언제나 이제 맥스 되는 방향으로만 가게 하면은 최적의 폴리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폴리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좀 더 깊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고 다뤄준다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설명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이런 어떤 일련의 현재 폴리시를 따르는 어떤 Q 펑션의 익스펙테이션 값이 있는데, 이제 그 값보다 어떤 더 높은 Q 펑션 값을 이제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은 큐 펑션을 찾는다고 하면은 현재의 폴리시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익스펙테이션 값을 높일 수 있는 액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폴리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그레디언트 방법과 함께 폴리시를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계속 강의에서 다뤄질 내용이라서 더 깊게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아까 전에 제가 큐 펑션과 밸류 펑션을 말했었는데 이런 큐 펑션과 밸류 펑션은 아까 전에 일련의 루이퍼스 러닝 과정에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식이 활용을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저도 좀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활용을 되는지는 볼 예정입니다. 제가 큐 펑션하고 밸류 펑션을 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우선은 없으시다면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화학습에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고,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이 위에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제 미분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이제 밸류 펑션은 밸류 베이스드의 어떤 알고리즘은 이 밸류 펑션이나 큐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밸류 베이스드를 기반으로 루인포스 이 알고리즘을 더 확대를 시키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됐었는데, 이 밸류 베이스드의 알고리즘은 아직 자세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밸류 베이스드 어떤 컨셉만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고, 이 액터 크리틱 같은 경우는 이 폴리시와 이제 밸류 베이스드 두 가지 다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베이스드 R 같은 경우는 이 트랜지션 모델 같은 경우를 추측을 하거나, 그리고 이거를 어떤 플래닝이나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데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 베이스드 R 같은 경우는 이 수업에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어서 관련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면은 이 초록색 박스에서 어떤 스테이트와 액션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을 하는 것을 배우는 거를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이라고 이해를 하였고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RL 알고리즘은 폴리시를 이렇게 임프루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처음은 그냥 어떠한 폴리시가 없이 그냥 트래시 옵티미제이션이나 옵티멀 컨트롤을 활용을 해서 어떤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어떤 로봇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로봇 모델이 아닌가? 그거를 기반으로 플래닝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였고요. 그리고 예시 같은 경우는 다른 예시로는 어떤 몬테칼로 리서치를 활용해서 이런 디스크릿한 곳에서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폴리시에서 그레디언트를 백프로포게이션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밸류 펑션을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활용을 한다고 하였는데,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밸류 펑션을 배우기 위해서 이 모델을 활용을 한다고 직관적으로 사실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냥 받아들였고, 이거는 폴리시를 이제 임프루브 시키기 위해서 밸류 펑션이나 이제 큐 펑션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은 여기 이 초록색 박스 있는 부분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밸류 펑션이나 이제 큐 펑션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이제 폴리시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위에 활용을 했었던 이 큐 펑션을 이제 맥시마이즈 시키면서 폴리시를 임프루브 시킨다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는 큐 펑션이나 밸류 펑션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워드들이 이제 서메이션 된 값을 활용을 해서 폴리시가 업데이트 된다는 과정을 이제 말해주고 있었고, 이제 아까 액터 크리틱 같은 경우는 제가 어 폴리시 그레디언트와 밸류 펑션을 이제 합쳐서 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여기 위에서는 이제 밸류 펑션 같은 경우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본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폴리시 그레디언트나 이 밸류 펑션 베이스 알고리즘이나 이 액터 크리틱 관련 알고리즘들은 어, 추후에 있을 강의에서 좀 더 세세하게 다뤄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선생님, 저 아, 질문 드려도 사실 됩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을 들으면서 어, 되게 밸류 베이스의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사실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델 베이스 아래도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잘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뭐 수식이나 글에 써져 있는 정도로만 저도 이해를 했었는데, 혹시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은
뭐 설명을 보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직은 네, 공부를 뭐 하는 모델베이스 과정이라서.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둘 다 수업 시간에 나중에 다룰 예정이라서 네네. 가장 모르셔도 네,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럼 그럼 우선은 네, 저도 클리어하진 않지만 계속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는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도 아, 괜찮을까요? 네네. 저 29페이지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사실 네네. 이게 모델 베이스드 아래 쪽입니다. 네네. 모델 베이스드 아래 쪽인데 그 1번에 학습한 모델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정책 없이 학습한 모델만으로 뭔가 플래닝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네네. 제어 이론 쪽은 잘 몰라서 혹시 여기서 써 있는 트레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옵티말 컨트롤이 혹시 제어 이론 쪽 아이디어인가요? 네, 저는 이해하기로는 NPC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뭐 네. 이런 걸 좀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NPC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사실 어 제어 이론은 저도 사실 깊게는 알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저도 네. NPC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지만 어 어떤 컨트롤을 한다고 하면은 음 네. 되게 저는 컨트롤이나 강화학습이랑 되게 비슷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컨트롤에서도 어떤 인풋 값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인풋 값이 최소화되면서 아웃풋은 맥시마이즈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어떤 성능을 내는 관점에서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맥시마이즈 하는 게 뭐 보상이 되고 네, 입력값은 뭐 액션이라고 이해를 하면 괜찮을까요? 제가 이거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네, 확답을 드리기가 그런데 그냥 네. 네, 저도 참 모델 베이스드 아래를 저도 되게 추상적으로 지금 계속 다가와 가지고 어 저도 관련해서 좀 서칭을 해보고 혼자서 스터디도 해봤는데 좀 클리어하게 설명할 드릴 정도 제가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답변. 네. 근데 아무튼 그 그래서 뭐 이러한 모델이라는 걸 컨셉이 있다. 알면은 네. 뭔가 컨트롤에 사용을 모델만 알면은 컨트롤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뭔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델이라는 거를 알면은 그 모델만으로 뭔가 플래닝이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 사이에는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했었는데 아래 알고리즘도 보면 여러 가지인데 자기의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 이피션시나 아니면 그리고 뭐 알고리즘 안정성 그리고 이게 스토캐스틱한지 디터미니스틱한지 그리고 컨티뉴어스인지 디스크리트한지 그리고 에피소딕한지 인피니트한지 이런 자기의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아래 알고리즘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샘플 이피션시 같은 경우는 좋은 폴리시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샘플이 하냐는 건데 당연히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적은 샘플 수만으로도 좋은 폴리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샘플 이피션시가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프 폴리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온 폴리시가 나오는데 이제 오프 폴리시란 건 어떤 거냐면은 어, 폴리시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현재 갖고 있는 폴리시로만 샘플들을 쫘라락 얻어내는 거를 이제 오프 폴리시라고 하는 거고 이제 온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새로운 샘플을 얻으면서 거기에 맞게 폴리시도 변화되고 이제 또 그에 맞춰서 새로운 샘플도 오고 폴리시도 바뀌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제 온 폴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와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 당연히 샘플이 적은 게 이제 효율이 좋고 이제 샘플이 많은 거는 이제 efficient 이제 less effici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설명을 해주는 게, 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나 체스 같이 이제 간단하고 샘플 비용이 이제 취합한 거는 많은 샘플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less efficient 하더라도 이제 on policy에 가까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fewer sampl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이제 왼쪽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이빌리티나 어떤 사용평 이런 관점에서도 자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 알고리즘이 컨버지 하는지 그리고 이게 무엇을 컨버지 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뭐 인피니트 하더라도 컨버지 하는지 이제 그런 관점이 있는데 사실 이 아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컨버지 같은 경우는 되게 약하다고 설명해 주셨고 그런 건 아직 오픈된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컨버지가 가능한데 루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컨버지하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는 밸류 퍼션 피팅 같은 경우도 이제 에러를 가장 최소화하면 좋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옵티마이즈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고 이제 모델 베이스드 같은 경우도 이제 에러를 최소화하는 거지만 언제나 좋은 모델 같은 게 최선의 더 나은 폴리시를 보장하지 않는 이런 RL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L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가정들을 해놓고 가정 RS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full observer full observability라고 해서 이건 주로 스테이트 이 observer들이 예, 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스테이트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했어서 이제 fully observer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하는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continuity or smoothness라고 나왔었는데 저는 이게 어떠한 거에 대해서 컨티뉴티를 보장해준다고는 이게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이러한 밸류 펑션이나 이제 큐 펑션 같은 거를 이제 컨티뉴어스 하니까 이게 미분 가능해서 좀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게 주로 세 가지 어썸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full observability, 두 번째는 episodic learning, 그리고 세 번째는 continuity or smoothness 이러한 특징과 함께 아래 알고리즘을 활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R을 배운 거에 대해서 R 알고리즘들의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었는데요. 이거는 다음 수업 때에서 활용을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터디를 준비해온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채팅을 못 봤었네요. 아, 저도 네. 동민님이 적어주신 것과 비슷하게 그 앞에 문단을 적어준 거 비슷하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이거를 제가 적용해보거나 활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델 베이스드 RL이 뭔가 계속 추상적인 것 같긴 하네요. 저도. 근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스터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호재님께서 너무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따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다 수긍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